전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에서 체코의 엘리트 셰프 지망생이 한국 여성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음식과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고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또한 한국 여성을 무시한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 슈카라고 해요. 체코에서 왔습니다. 체코는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유명한 셰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프라하에서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세요. 대통령이나 영화배우도 자주 오는 그런 곳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저보고 엘리 슈카, 넌 진짜 손이 금손이야 라고 했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애들이 크레용으로 그림 그릴 때 저는 양파를 까고 만두를 손으로 빚고 있었답니다. 14살 때는 큰 요리 대회에서 우승했고요. 17살에는 프랑스 최고 요리학교에 합격했어요. 말 그대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모두가 말했어요. 엘리 슈카, 넌 반드시 1등 할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어요. 캠퍼스는 너무 아름다웠죠. 오래된 건물들, 반짝이는 주방, 커다란 창문들, 학생들 얼굴은 다들 진지했어요. 실력 있어 보였고 집중하는 태도도 남달랐죠. 그런데도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날 아침 첫 수업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시키셨죠. 한 명씩 일어났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루이즈예요. 일본에서 온 아키라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짧은 작은 여자애가 일어났어요. 많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앞치마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저도 모르게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아무 말도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본 거 몇 개, 보이밴드, 드라마 정도였어요. 그냥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더럽고 냄새나고 복잡한 시장이 생각났어요. 저런 데서 대단한 요리사가 나올 리가 없지. 민지가 자기소개를 마치고 앉았을 때 저는 박수도 안 쳤어요. 솔직히 좀 짜증났어요. 셰프처럼 안 보였어요. 행동도 그렇고요. 너무 웃고 너무 공손했어요. 세계적인 주방보단 빵집이나 급식실에서 일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쉬는 시간에 민지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체코에서 오신 거 맞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응. 그 애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하려고요. 저는 그 손을 안 잡았어요. 대신 팔짱을 꼈죠. 민지는 눈을 깜빡이고 조용히 손을 내렸어요. 아, 네. 나중에 같이 요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죠. 쟨 여기 어울리지 않아. 아마 돈 내고 들어왔을 거야. 집안에서 기부했겠지. 실력은 아니야.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저 애를 이기겠다고요.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요. 진짜 재능은 한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온다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서 나온다고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첫날 어땠어, 우리 딸?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냥 그랬어. 근데 한국에서 온 애가 하나 있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웃으셨어요. 너는 내 실력대로 하면 돼. 언제나처럼 빛날 거야. 저는 웃었어요. 엄마 말을 믿었죠.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 조용한 한국에서 온 민지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거요. 단지 요리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조리 실습실에 들어갔어요. 이미 공기 중엔 버터랑 달걀 냄새가 퍼지고 있었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그릇, 날카로운 칼, 커다란 오븐까지 마치 요리를 위한 우주선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앞치마끈을 단단히 묶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죠. 오늘은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날이라고요. 그런데 또 그녀가 보였어요. 민지였습니다. 자기 조리대에 서서 행주를 가지런히 접고 있었어요. 표정은 아주 진지했죠. 너무 진지해서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행주 하나 접는데 왜 저렇게 집중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한번 굴렸습니다. 저는 재료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양파를 썰던 중이었어요. 순간 손이 미끄러졌고 칼끝이 제 손가락을 살짝 스쳤어요. 많이 베인 건 아니었지만 꽤 따갑더라고요. 아, 반창고를 찾기도 전에 민지가 제 옆에 와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대충 대답하면서 손을 숨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자기 응급 키트를 열더니 방수 반창고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물 안 새는 거예요. 저는 그 반창고를 쳐다봤어요. 고마워요.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도와준 거지?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첫날부터 저는 그녀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잖아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식일 거야. 일부러 저러는 거겠지. 그날 오후엔 소스 연습 수업이 있었어요. 5가지를 만들라는 과제였죠. 토마토, 크림, 버터, 간장 베이스의 마지막은 자신만의 비밀 소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레몬 버터 소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민지는 벌써 5가지를 다 완성해둔 상태였어요. 그녀의 비밀 소스에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동시에 났답니다. 주변 학생들이 슬금슬금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이거 무슨 소스야? 누군가가 물었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죠. 고추장으로 만든 거예요. 한국식 매운장이에요. 코 뭐라고?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고추장이요. 맵고 살짝 달아요. 한국 요리에 자주 쓰는 재료예요. 몇몇 학생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그냥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속으로 인상을 찌푸렸죠. 이런 특이한 재료를 왜 여기서 써? 여긴 프랑스 요리학교잖아. 길거리 포장마차도 아니고. 그날 오후 저는 몇몇 학생들이 민지에 대해 칭찬하는 걸 들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엄청 침착하더라. 칼질이 정말 깨끗했어. 그 소스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았어.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이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결국 뒷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부금 내고 들어온 거 아세요? 옆에 있던 학생에게 속삭였죠. 진짜? 그 아이가 물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한국에서 왔다잖아. 솔직히 거기서 유명한 셰프가 얼마나 있어. 몇몇은 제 말을 믿었고 몇몇은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진 않았어요. 민지는 계속 친절했어요. 누가 재료가 부족하면 자기가 가진 걸 나눠줬고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주방 청소를 도왔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웃어줬어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제가 아무리 무시해도 그녀는 한 번도 상처받은 티를 안 냈어요. 계속 친절했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던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 친절하고 실력 있고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땐 아직 믿고 싶지 않았어요. 가짜야.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이 학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선 정말 아주 작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틀린 걸까? 학교가 시작되고 몇 주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선생님께서 교실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일 여러분은 첫 번째 실전 요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순간 교실 안이 술렁였어요. 여러분 각자 한 가지 요리를 만들 겁니다. 실력을 보여줘야 하고 여러분만의 색깔도 드러나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맛있어야 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온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고민했어요. 대표 요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체코에서 대회 우승할 때 만들었던 야생 버섯 만두에 마늘 크림 소스를 곁들인 그 요리. 심사위원들도 극찬했었고 모두가 좋아했었지.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은 채 잠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리실은 분주했어요. 학생들은 재료를 꺼내고 팬을 예열하고 칼을 갈기 시작했죠. 저는 차분했어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민지를 보니 뭔가 좀 이상했어요. 통닭 한 마리에 인삼, 대추, 마늘, 찹쌀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을 꺼내고 있었거든요. 쟤 뭐 만드는 거야? 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 국 같은데. 시험의 국이라니?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국은 너무 단순해. 기술도 안 보이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조심스럽게 만두를 끓는 물에 넣었어요. 버섯 향과 크림 냄새가 퍼졌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총 2시간이 주어졌어요. 시간이 반쯤 지났을 무렵 저는 다시 민지를 훔쳐봤어요. 그녀는 닭 속에 찹쌀과 약초를 정성껏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맑은 육수에 조심스럽게 담그더군요. 김이 올라왔고 그 냄새는 뭔가 달랐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생소했죠. 쟤는 망하겠네. 닭죽 같은 거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심사 시간이 다가오고 선생님들과 심사위원들이 민지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민지의 국을 들여다봤어요. 한 분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천천히 맛보셨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건 특별하네요. 또 다른 분도 맛을 보셨어요. 맑으면서도 깊어요. 깔끔하지만 힘이 느껴져요. 심사위원들이 물으셨어요. 이 요리 이름이 뭔가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삼계탕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몸에 좋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입니다. 한 심사위원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심사위원들이 제 만두를 맛보셨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네요. 또 다른 분은 말했죠. 아주 안정적이에요. 다만 예상했던 맛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예상한 맛. 저는 이 요리를 100번도 넘게 연습했어요. 맛도 완벽했는데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벽에 점수가 게시됐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1등이었어요. 저는 중간쯤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닭국 만들었잖아.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죠. 그때 옆에서 누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건 삼계탕이었어. 그리고 진짜 대단했어.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서 점수표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지가 앞치마를 입은 채로 제 옆을 지나갔어요. 잠깐 멈춰서 말했죠. 당신 만두 정말 근사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아무 말도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졌어요. 민지가 1등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그보다는 한국은 친절하고 실력 있고 강한 나라라는 그 말이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민지는 언제나 눈에 띄는 학생이었죠. 그녀가 만든 음식은 늘 특별했고 그녀가 있는 주방은 늘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선생님들은 자주 칭찬하셨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민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저는요, 여전히 민지를 이기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묘했어요. 이기고 싶은데 자꾸 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실력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녀의 태도, 표정,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모든 게 저보다 한 수 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 마지막에 무거운 분위기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말 시험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탈리아 밀라노로 갑니다. 현지의 진짜 음식 축제에 참가해서 직접 요리하고 판매도 할 거예요. 실제 손님들, 실제 평가, 실제 매출. 여러분 실력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였어요. 진짜 축제예요? 우리 음식 팔아요? 진짜 손님이요? 다들 기대에 찬 얼굴이었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보다 더 좋은 요리, 더 높은 매출, 더 큰 박수. 이번엔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자신감은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미소 하나가 이미 준비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괜히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짐을 싸는 날 그녀가 고추장을 작은 병에 정성스럽게 담아 트렁크에 넣는 걸 봤어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걸 맛있다고 먹을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민지는 항상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출국 당일 저희는 파리공항에 도착했어요. 출입국 심사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줄은 끝도 없었고 방송은 끊임없이 울리고 사람들은 다들 피곤하고 예민해 보였어요. 저는 민지를 힐끔 봤어요. 그녀 손엔 대한민국 여권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엔 체코 여권 유럽연합 소속의 여권이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탈리아는 외국인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야. 특히 아시아인이라면 더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순간을 기대했어요. 민지가 심사대에서 걸려서 지체되는 모습을요. 그녀가 당황하고 불편해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길 바랐어요. 그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저를 정반대로 뒤흔들어 놨어요. 민지가 조용히 심사 창구에 섰어요. 직원이 여권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탈리아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도장 쾅. 끝. 민지는 단 10초 만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질문도 없고 검색도 없고 기다림도 없었어요. 그녀는 돌아서며 저를 봤어요. 그 평소처럼 밝고 부드러운 미소로요. 그 순간 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말도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통과된 거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제가 여권을 건네자 직원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방문 목적이 뭐죠? 요리 시험 참가하러 왔어요. 직원은 고개를 젓더군요. 무작위 보안 검사입니다. 옆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렇게 저는 작은 방으로 끌려갔어요. 가방은 다 열렸고 안에 있던 칼, 조리도구, 요리책까지 전부 검사당했어요. 심지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도 벗으라고 했죠.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는 분명히 유럽 시민이에요. 그런데 저는 붙잡히고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통과했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검사가 끝났을 땐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도 날 것 같았어요. 민지는 게이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너 한국 사람 맞잖아. 근데 왜 그렇게 쉽게 통과됐어? 민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한국 여권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보거든요. 믿을 수 있는 나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 직원은 민지를 보고 웃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는 찡그렸죠. 왜였을까요? 왜 같은 학생인데, 같은 목적인데, 그녀는 환영받고 저는 검사를 당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 한국은 작다. 한국은 별거 없다. 나는 유럽인이니까 더 인정받는다. 그 모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한 문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은 친절하고 실력 있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게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희는 마침내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정말 밝고 활기찼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시끄럽고 화려했죠. 높은 건물과 넓은 거리, 그 속에서 피자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자신은 이상하게도 전혀 들뜨지 않았답니다. 계속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민지는 마치 VIP처럼 여유롭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반면 저는 가방을 뒤지고 질문을 받으며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대우를 받았죠. 그저 운이 나빴던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민지는 한국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존중했고요. 저는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호텔에 도착하자 선생님께서 마지막 요리 시험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각각 하나의 푸드부스를 운영할 겁니다. 실제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사 먹을 거예요. 빠르게 요리하고 똑똑하게 판매하고 손님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와 팀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제가 너무 자만했고 차갑게 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뒷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결과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민지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따끈한 유자차 2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중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이번 마지막 시험에서 뭔가 대담한 걸 해보고 싶어요. 한국 음식을 재미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근데 저 혼자는 못해요. 빠르고 압박 속에서도 잘 해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요. 저요?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죠. 왜 저를? 그녀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저를 무시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지나쳐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선택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같이 해봐요. 우리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부스는 퓨전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었죠. 한국과 유럽의 맛을 섞은 새로운 스타일의 음식이었어요. 이게 저희의 메뉴였습니다. 고추장 아라비아따 떡볶이, 매콤한 이탈리아 소스에 한국 떡을 넣은 퓨전 요리. 불고기 파니니, 이탈리아 빵 안에 구운 불고기를 넣은 샌드위치. 잡채 샐러드, 올리브 오일과 파르메산 치즈로 버무린 당면 샐러드. 이틀 동안 저희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만들고 맛보고 고치고 또 고쳤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왔습니다. 부스들이 문을 열었고 음악이 흘렀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죠. 처음엔 아무도 저희 부스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젊은 여성이 저희 간판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탈리아 스타일로 재해석한 한국 음식이라는 문구를 본 그녀는 조용히 줄을 섰어요. 그 다음엔 2명이 더 왔고요. 곧 5명, 10명. 어느 순간 저희 부스 앞에는 엄청난 줄이 생겨버렸어요. 축제에서 가장 긴 줄이었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기대에 찼고 우리 음식을 맛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이 소스 뭐죠? 불고기 진짜 맛있네요. 어떤 남성은 자신의 결혼식 음식도 저희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바쁘게 파니니를 굽고 있는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는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똑똑했고 강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답니다. 한국은 친절과 재능, 그리고 강인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지는 그 모든 걸 자신이 만든 한 그릇의 음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음식 축제가 끝난 그날 밤, 저는 너무 지쳐서 발에 감각조차 없었어요. 허리는 쑤셨고 손은 끈적했으며 앞치마에서는 고추장이랑 마늘 냄새가 가득 났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부스는 완판이었습니다. 고추장 아라비아따 떡볶이도 불고기 파니니도 작은 잡채 샐러드 컵까지 모조리 다 팔렸어요. 사람들은 이름과 이메일을 남기기도 했고 소스를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죠. 어떤 이탈리아 10대 소녀는 음식 한 입 먹고 춤을 추며 외쳤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웃음이 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돌아왔을 때 복도 벽에 결과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 우리 이름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1등.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였어요. 판매 수, 손님 평점, 음식 프레젠테이션까지 모두 최고 점수였죠. 저는 벽에 붙은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엘리슈카 그리고 민지. 나란히 쓰여 있었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민지는 정말 대단해. 그날 밤 늦게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으려고 복도로 나갔을 때였어요. 프랑스 학생 둘이 모퉁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참 인내심 있어. 그 체코 여자랑도 잘 지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엘리슈카? 그 애는 학기 내내 좀 까칠했잖아. 민지는 어떻게 화 한 번 안 내지? 그게 한국인이니까 그래. 한국 사람들은 다르잖아. 둘은 작게 웃었어요.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전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제가 갖지 못한 걸 다 갖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민지의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죠. 미안해요. 민지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유럽에 왔을 땐 무서웠어요. 한국은 작고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주자. 말이 아니라 음식으로요. 그녀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홀로 앉아있는 걸 봤을 때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친절과 재능, 그리고 강인함의 나라입니다. 민지는 그걸 증명한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